하겠습니다. 이제 신고 의무자, 거래 신고 의무자는 직거래일 때와 이제 중개거래일 때 나눕니다. 직거래일 때는 당사자가 공동신고하는 게 원칙이고, 한쪽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단도신고하고, 한쪽이 거부할 때는 또 단도신고하고, 개공이 중개할 때는 개공이 신고 이렇게 돼요. 네 가지. 자, 읽어봅시다. 신고 의무자. 저 밑에 기업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했구나. 그러면 실제 매매가를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한 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공동신고라는 말은 한번 맞춰보실래요? 둘이 같이 가란 말일 것 같아요? 매도 매수인이 둘이 같이 가라고요? 둘이 친해요? 그럴 리는 없죠. 이따가 나오는데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나올 거예요. 메모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내는 건 아무나 해도 돼요. 보통 매도인, 매수인 누가 갈까요? 매수인이 가겠죠. 매수인이 신고필증 받고 등기하고 이럴 테니까. 자, 매도인이 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매도인이 뭐라고? 나 한 번만 해보면 해도 돼요. 아무도 안 말려요. 보통 매수인이 가겠죠. 자, 니은. 이건 공동신고는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예외가 나오죠. 왜냐면 항상 공동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니은. 한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두 군데 위주 치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따가 더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국가 등이라고 그래요. 국가 등일 때는 누가 신고해야 한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이어서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상대방은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오른쪽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더 있는데 A번은 두 번째 줄, 거기 몇 줄이요? 공공기관. 자, B는 세 군데.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세 군데. 자, 그렇다면 총 6개가 된다는 건데, 자, 국가 있고 오른쪽에 공공기관 있고 나머지는 다 지방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국가, 공공기관, 지방이라고 해요. 같이 해볼까요? 국가, 공공기관, 지방이라고 해요. 이 중에 골라 나와요. 하나만. 골라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어떤 지문이 출제됐냐면, 자, 일방이 지방공사이고 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OX. X. 누가 신고라고요? 지방공사가 신고해야 된다고요. 단독 신고한다고요. 자, 디귿번. 니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국가 등에 신고한다는 거 말만 돼요. 자, 디귿번은 뭐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의 정한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시험에 그냥 그대로 냅니다. 구체적으로 한쪽이 단독 신고하는 방법이 국토부령에 적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보면 매도인은 갑이고 매수인은 을인데 이자가 옛날에 5억 주고 집을 샀었대요. 근데 오늘 7억에 매매를 했어요. 돈 벌었네. 1가구 1주택이고 장기 보유했대요. 양도세도 없죠, 지금. 그 사실을 을이 알고 갑한테 뭐라고 하냐면 기분 좋으시겠다고 우리 기분인데 그냥 시원스럽게 8억에 신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짓 신고하자는 얘기죠. 갑이 그럼 당신은 취득세를 그만큼 더 낼 텐데 뭐하러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시려고 하시냐고 했더니 을이 내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세금을 더 내고 싶어서 그러지. 근데 갑이 웃기고 있네요. 저 PT 다니거든, PT. 평택행정고시학원 PT 다니는데요. 제가 지금 인문과정 배우고 있어요. 오늘 배웠죠. 당신 이거 당장 취득세를 더 내는 것 같아도 나중에 8억에 되팔면 양도세가 없잖아요. 그를 노리려고 그런 거죠? 다 알아요. 그랬더니 을이 다녀? 나도 2달 다녔어요, 작년에. 내가 바빠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맞아. 진짜. 민망하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게 없기? 좀 해줘봐. 내가 까짓 거냐? 복비 7억이면 0.5거든요. 350만 원 내가 쏠게 진짜. 갑이 뭘 쏴? 뭐 사냥꾼이야? 됐어. 지금 이게 7억인데 8억에 거짓 신고하면은요. 과태료가 원래 최대 5%인데 이 경우는 4% 때리거든요. 그럼 과태료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과태료가? 7억에 4%. 2,800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2,800만 원이 걸리면 이거 내 됐어. 지금 350 받고 되고 위헌부담 됐어. 한 1,000주 모를 거 아니야. 됐죠? 그랬더니 을이 배운 놈이 더 한다고. 야, 나 안 해. 라고 신고를 뭐 했다? 거부했다. 30일 안에 신고를 안 하면 둘 다 500만 원이 과태료가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날 해줄 때까지 나 안 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그때 이제 갑이 혼자 뒤로 가면서 확실히 지금 다니다 만에는 다르구나. 거기까지는 안 배웠나 보다고. 나 혼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단도 신고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야, 이게. 이 스토리는 시험에 안 나와요? 스토리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냥 이렇다. 예를 한번 들어본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중개거래. 이번에는 개공이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 말을 꼭 써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 다르잖아요. 그 말을 빼고 낸다는 말이 아니라, 빼고 틀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의 이름을 써주는 거라고요. 개공이 계약서 썼으면 누가 신고하시오? 개공이가 신고하시오. 당연히 공동중개했을 때는 공동신고해야죠. 이번에 또 기본서 나올 때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개공 둘 중에 한 사람이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다른 개공이 또 단독 신고할 수 있다가 이번에 또 추가됐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니은이 중요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일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도 맞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잠깐 우리 얼굴 보고 얘기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개공은 두 사람 간의 계약을 중개한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30일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내가 한 계약도 아니잖아요. 내가 30일에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절대 없죠. 당연히 개공 혼자에게 의무를 줘도 당연히 신고하죠. 신고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어떤 경우냐 깜빡하는 경우예요. 저번에 9월 달이에요. 9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작년 합격생이었는데 근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개공이지만 직원이래요. 사장은 따로 있대요. 그러면서 선생님 전화 왔는데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이번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날짜가 한 2달 정도 길대요. 긴데 깜빡하고 70일이 돼버렸대. 신고 안 하고. 내일 모레 중도금 치르는데 신고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근데 과태료 좀 어떻게 계산 좀 해보라고 저보고. 제가 그 지연된 기간에 따라서 또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르게 정해져 있거든요. 500만 원 이하가. 제가 잘 찾아보니까 300만 원이더라고. 300만 원이 누구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조언을 했죠. 방법은 있다. 일단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라. 전화해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계약서를 다시 씁시다. 날짜 바꿔서. 그 방법은 거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겠지. 또 며칠 있다 전화 왔어. 당사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잘 사정하고 막 눈물 찔찔 빼면서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줬대. 그렇게 해줘가지고 계약서 다시 써서 인터넷으로 거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안 걸렸대요. 잘했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좀 약간 위험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들어오면요. 랜덤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도 랜덤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하는데 조사할 때 뭐 가져오라면 계약서 가져오라고 하고 통장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축음 내역 등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계약서는 오늘 썼는데 계약금을 2달 전에 주고받은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렇게 해서 걸리는 사례가 실제 실무 사례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까먹지 많지. 아니 뭐 얼마나 바쁘다고 이런 걸 까먹어. 전 당최 이해가 안 돼요. 안 바쁜 사람들이 그런 걸 까먹죠? 안 바쁜 사람들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3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이것도 과태료다. 그리고 한쪽의 거부에도 그자도 과태료예요. 이자도 신고하지 않은 자잖아요. 신고하지 아니한 자로 해서 이자도 과태료 받아요. 예. 개공도 공동중개에 있는데 한 사람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하면 그 사람도 과태료예요. 과태료.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이렇게 내기도 해요. 뭐 니은이 끝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OX. X 이렇게 해도 잘 내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 보시면 구체적인 신고 절차예요. 신고 절차. 자, 아까 제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써낸다고 그랬죠.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신고서에다가 누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느냐를 지금부터 배울 건데 한번 칠판 보시면
여기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서명 날인해야 돼요?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죠? 한쪽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야 되겠죠. 한쪽이 거부하면요. 이때도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야 되겠죠. 신고 의무자가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자, 개공이 중개할 때는요. 누가? 개공이가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서명 날인은 의무자들만 하는 거예요. 의무자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인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 계약서 사본을 과연 첨부할 거냐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것이 어디예요? 국가 등은 믿음직스럽죠? 첨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신고서만 내면 돼요. 신고서만. 자, 다음에 우리 개공이 신고한다고 해볼게요.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안 가요? 자, 다시. 여러분, 개공이가 거짓 신고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나는 중개한 사람이죠. 내가 거짓 신고할 이유가 없죠. 내가 한 계약도 아닌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도 시험에 다 나오거든요. 개공이가 만약에 거짓 신고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거래 당사자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 거죠. 그렇죠? 개공이 오케이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공이 거짓 신고하게 걸리잖아요. 셋 다 위반이 되는 거죠, 당연히. 개공이 거짓 신고하면 셋 다 위반한 거죠. 거짓 신고하게 만약에 들통났다 쳐요. 시청에 불려갔어. 공무원이. 당사자가 시켰지요?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면 개공이 이 사람은 의리 아니면 시체거든요. 아니라고요. 저 혼자 그랬다고요. 제가 그날 기분이 그랬다고요. 이게 먹힐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니가 왜 어떻게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사자는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 500만 원의 과태료, 개공은 거짓 신고한 자 최대 5%짜리 과태료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개공이 혼자 신고에 믿음이 강한가? 가죠. 그러니 첨부 서류 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칠판 보시면 돼요. 다 적어 드릴게요. 다 찾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일단 두 가지는 안 된다는 거지. 공동신고 둘 다 사인했죠, 지금. 조금 믿음직스럽지 않잖아요. 조금 꺼림직하잖아. 그래도 첨부하지 않아요. 오로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어디뿐이에요? 한쪽에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만 거래계약서 사본이 들어가요. 한쪽에 거부하면 신고서에는 현재 누구만 들어갔어요, 지금? 매도인만 들어갔잖아요, 인적사항이. 아닌가요? 신고서에는 매도인 혼자 들어갔잖아, 지금. 신고서.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계약서도 내야 되고, 그리고 왜 단독 신고하는지 사유서도 내야 돼요. 사유서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매수인 저 인간이요. 아니, 금액을 높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PT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보비를 내준다고 꼬시는데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네요. 근데 저는 끝끝내 과태료가 눈앞에 어르르 걸리길래 안 된다고 그랬더니요. 신고 안 하는 데세요. 이렇게 써내야 돼. 농담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사유서 써내야 돼요. 자, 이거만 첨부서류가 들어간다. 첨부서류 어디만 들어간다? 한쪽에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만 첨부서류가 들어갑니다. 자, 읽어볼게요. 공동신고. 자, 95페이지에 있는 공동신고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어떻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됐습니까? 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제출. 이 기억 끝에다가 한번 적어보실래요? 공동 제출 OX. 공동 제출 OX. X.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동 제출이 아니라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네.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그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공동 제출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아닌데. 자, 니은은 국가 등이면 누가 단독 서명 날인?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제출한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것도. 자, 기억 니은을 보면 끝에 계약서 사본 이런 거 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입문서니까. 교재에 또 봤잖아요. 디귿 범위는 한쪽에 거부해서 단독 신고합니다. 이때는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다음에 서류를 첨부. 여기만 첨부 서류 들어가고요. 이어서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신고관청이 그 매수인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사유서 들어왔는데 여기 써 있는 저 인간이 당신이냐고.
내가 맞다고, 내가 거부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자에게 과태료 부과하고 매도인에게 신고필증을 주는 거예요. 그 매도인은 신고필증을 내가 받았잖아요. 이거 매수인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좀 꺼림칙스럽겠다. 어떻게 만나지? 이게 좀 걱정되죠. 집 앞에 가서 놓고 와야죠, 그냥. 자, 어떻게든 전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첨부서류 첫 번째 뭐 내시오? 거래계약서 사본 내시오. 두 번째는 뭐 내시오? 단도신고 사유서 내시오. 그리고 디귿 리을처럼 이렇게 신고서를 내는 사람은 당연히 뭘 보여주시오? 신분증명서를 보여주어야 그 사람이 그 다음인지 알 수 있겠죠. 다음에 그 2번의 제목 읽어보세요. 제출대행이라는 건 대리인이 대신 갖다 낸다는 말이에요. 그 기억을 어디 밑줄 치냐면 앞에 부분이요. 공동신고와 국가 등의 단도신고 이 두 가지는 거래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잠깐 보시면은요. 그러면 한쪽이 거부해서 얘가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방금 두 가지만 되니까 현재 우리 세 가지 배웠잖아요. 공동신고, 국가 등의 단도신고, 한쪽이 거부해서 단도신고인데 두 가지만 공동신고와 국가 등의 단도신고 두 가지만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대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거부할 때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잠깐 실판 보시면은 원래는 됐었어요. 근데 잠깐 우리 이해 좀 해보자고요. 왜 안 되는지. 자, 이자가 거부해서 이자가 단도신고합니다. 이렇게 단독신고할 때는 뭘 내야 되냐면 단독으로 서명날이란 신고서 또 거래계약서 사본 또 단독신고 사유서 이렇게 내야 되죠. 이걸 내는 거를 자 갑이 A라는 사람한테 위임장 써주고 네가 좀 대신 갖다 내 라는 것이 분명히 가능은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해서 예전에 대리인이 정말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공무원이 이제 사유서를 읽어보죠. 읽어보는데 이 사람이 국어가 딸려가지고 도대체 뭔 소린 걸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대리인한테 설명 좀 해봐. 했더니 나 몰라요. 아빠가 갈아서 왔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야. 법이라는 것이 이제 실무 경험에 의해서 이제 개정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본인이 와서 직접 와서 좀 얘기 좀 나누는 걸로 하자는 거지. 대리인이 오면은 깝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출을 대행한 사람은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 보여줘야 되겠죠. 보여주고 위임장 내라는 얘기인데 다음 페이지는 그냥 위임장 내라는 얘기는 지나가셔도 돼요. 그냥 위임장 내라는 말이야 그냥. 자, 지나가시고 양거로 2번 이제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개공이가 신고하는 거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원청에 제출해라. 여기서 핵심 뭐냐면은 신고서에 누가 서명 날인? 개공만. 질문 드릴게요. 개공과 거래 당사자가 공동 서명 날인? X. 누구만? 개공만. 신고 의무자가 개공이니까요. 자, 외로운 개공 해보세요. 외로운 개공.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외로운 개공. 밤에 7시에 일과 끝나고 사무실에 외롭게 앉아서 클래식 들으면서 오늘 하루만 해도 매매계약서 한 장, 임대차 2장 썼잖아요. 빡센 하루였죠, 오늘도. 그래서 매매계약서만 신고하면 되죠. 신고하고 이제 불 끄고 촛불 켜고 신고서 쓰고 퇴근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써놓고 퇴근하면요. 다음날 아침에 누가 출근해서 밑에 읽어보세요. 누가 출근해서? 그렇지. 눈치 빠르네. 소공인 출근해서 신고서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 소공만 제출 대행할 수 있어요. 소공이 지금 갖다 낼 거 전부 상상해 볼게요. 상상해 보시면 신고서에는 누구만 서명 날인돼 있어요. 개공이만 서명 날인돼 있는 거고 이걸 내가 대신 갖다 내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신고서를 냅니다. 소공이가. 그리고 소공이가 내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신분증 보여주면 공무원은 신고서 받았고 소공이 신분증 받았죠. 그래서 그 개공 이름과 소공 이름을 컴퓨터로 조회합니다. 조회하면 그 개공이 고용한 자이어야 되죠. 이게 딱 컴퓨터에 뜨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내거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공은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신고원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OX. 딱 거기까지만 내요. 그것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단가? 뭐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보조는 안 되고요.
양가로 3번은 뭐냐면은 그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괄호 전자계약서 드렸죠. 앞으로 전자계약 대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만든 전자계 홈페이지에서 계약서를 쓰고 확인 설명서 다 쓰거든요.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일단 컴퓨터로 계약서를 쓴 다음에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은 그 휴대폰에다가 전자계약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궁금하면 한번 깔아보세요. 뭐 깔아도 당장 쓸 일 없겠지만 전자계약 이런 어플이 있어요. 이걸 깔아가지고 이제 본인 인증 받아서 로그인에 들어가요. 그러면 개공이가 저장해둔 계약서가 떠요. 계약서를 클릭하면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가 뜨고 화면에 떠요. 컴퓨터, 휴대폰 화면에. 그럼 내가 매도인이다. 매도인 딱 클릭해. 그럼 화면에 또 서명창이 떠요. 손가락으로 서명을 하는 거야. 이게 전자서명이에요. 전자서명. 컴퓨터로 계약서를 쓰고 휴대폰으로 전자서명하는 걸 전자계약이라 한다고. 이게 전자계약에 체결돼서 정부기관에 이게 보관되죠. 보관되면 개공인은 신고서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실거래가 바로 정부에서 확인했잖아. 바로. 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첫 줄에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을 체결했죠. 지금. 계약이 체결되면 맨 끝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신고서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예요. 앞으로 전자계약이 대세가 될 거고 적어도 향후 2, 3년 안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마 의무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보여지고 전자계약 의무가 되면은 이제 사무실에 이제 종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컴퓨터에 보관되고 언제든 당사자는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출력할 것도 없어요. 등기할 때도 등기소에서 다 인터넷으로 계약서 확인하거든요.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력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종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계약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마 곧 시절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종이로 된 계약서를 써서 교부하고 이걸 보존하고 이럴 의무가 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개사법 공부했죠 우리. 공인전자본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서면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게 같이 만들어진 거죠. 밑에 신고사항 보이세요? 신고사항은 암기 방법은 있어요. 암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자꾸 암기 코드를 말씀드리니까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해만 할게요. 이해만 할게요. 이번에 신고사항이 시험에 출제됐거든요. 자, 두 사람의 인적사항 들어가야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계약일 신고하는 이유는 뭘까? 그럼 여러분 대화 좀 해요. 계약일 신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 들어가는 거 확인해야죠. 세금이 아니고 뭔 세금 도대체. 자, 취득세는 잔금이지. 잔금일 60일이잖아요. 그래서 잔금일, 중도금 지급일은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는 거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다. 그 다음에 3번에 3, 4번 묶어보시면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이다. 그거 당연한 것들이죠. 앞으로 이런 걸 종류와 소지면이라고 외우거든요. 뭐라고요? 종류와 소지면. 그 다음에 5번은 실제 거래 가격도 당연해 보이죠, 여러분? 당연해 보이고. 이어서 투기과외지구 보이는데 투기과외지구는 나중에 주택법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주택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이니까 투기과외지구는 주택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겠죠. 그래서 투기과외지구에 소지하는 부동산이 뭐라고 써 있어 거기? 주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가격은 얼마 이상일 때? 3억 이상일 때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 신고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투기과외지구 대표적으로 서울인데 서울에서 3억 미만 주택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3억 이상이라는 건 사실은 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투기 억제 대책인데 이것도 기업법 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 보이시죠? 나중에 이제 교재 나오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도 구경해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예를 들어 내가 10억 주고 집 샀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는 걸 다 써야 돼요. 얼마는 예금, 얼마는 대출, 얼마는 주식 처분, 얼마는 부동산 처분, 얼마는 전세 받은 거, 뭐 이런 거 또 얼마는 증여. 결국 이게 문제지. 나 엄마한테 5억 받았어요. 그럼 이제 폭탄 떨어지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해서 투기를 막고자 하는 것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는 이유예요. 자, 그다음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식이다. 이런 건 이제 매수자 본인이 직접 입주하냐 아니면 전월세냐 이거거든요. 투기과외지구는 나중에 세법 배우시겠지만은 일정 기간 거주까지 해야 세금이 좀 절감되는 지역이거든요. 본인 입주냐 전월세냐 이거예요. 본인 입주가 아니라고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죠. 확인. 그 다음에 6번은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없으면 적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있으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땅을 이만큼 샀어요. 공장 부지를 이만큼 샀는데 나중에 허가 나왔는데 이만큼은 공장 부지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다시 반환하지 않은 조건을 걸었다고 쳐. 그럼 조건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왜냐하면 그 조건에 따라 계약 내용이 바뀌잖아. 그렇죠? 이해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따라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단 말이지. 이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지. 기한도 마찬가지인 거고. 오케이? 네. 조건 또는 기한. 그 다음에 7번은 당연히 누가 중개했을 때만. 개공이 중개했을 때만 추가 신고하는 거죠. 개공에 뭐 신고하라? 인적사항,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자, 이번에 출제된 게 이거예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신고해야 한다. OX. 어떻게? 보고도 못 맞추면 어떻게? 다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신고해야 한다. X. 여러분 X 해봐요. 그렇죠? 말을 못해요. 자, 혹시 말하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 자, 다음 권리관계 신고해라. OX. X. 이런 게 근데 되게 그럴싸해 안 그래? 그럴싸해 안 그럴싸해요? 되게 그럴싸한 것들을 낸다고요. 어디서 많이 본 거. 근데 이게 이 제도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 돼. 자, 두 사람 누구냐? 개공이 중개했냐? 그리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얼마짜리 이거야. 이걸 신고하는 거지. 내 등기부 을구에 뭐 있는 걸 뭐하러 신고합니까? 공법상 이용 제한, 용도지역? 시청에서 모를까 봐?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살아요. 웃기지 않아요? 이런 거 신고하는 게? 예. 되게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미 다. 시험, 그런 거 다 알고 들어갈게요. 뭐로 들어갈게요? 시험 보러. 알고 들어갔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고 풀어요, 나중에. 어떤 게 X로 나올 건지 다 예상되고 있는 파트예요. 네. 자, 일단 7가지 이해했습니다. 오른쪽, 이거 신고했더니 이제 뭐 하자고? 검증하자고, 검증. 검증하려면 검증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검증체계 누가 만들겠대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만들겠지. 어디서 만들겠어? 설마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겠냐고. 자, 국토부 장관은 검증체계 구축 운영해야 된다. 이걸 외우는 방법은 자, 구축 운영은 국장 해보세요. 구축 운영은 국장이에요. 앞으로 구축 운영이 뜨면 무조건 국장이에요. 이런 걸 앞에다가 신고관청이라고 쓰면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구축 운영은 항상 국장이에요. 그럼 2번 신고관청은 거래신고를 받았어. 그 검증체계를 활용해 검증하겠지요. 그 검증 결과를 세무서에도 보내주는데 여러분 세무서 양도세 신고 나중에 들어가겠죠. 그때 그 신고가 둘이 건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신고가 거기서 드러나기도 해요. 완벽하게 다 꾸며야 되는데 네. 신고는 거짓 신고했는데 양도세 신고를 제대로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네. 뭐 바보들이죠 그거는. 그 다음에 4번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줘요. 신고필증 받고 이제 등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받으면 뭘 받은 걸로 본다? 검인 아까 받은 걸로 본다 그랬죠. 매매는 원래 검인 대상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신고 내용의 조사 쪽은 믿질 않셔도 돼요. 눈으로만 보세요.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럽구나. 그럼 이제 내용을 조사하겠다는 건데 첫 번째는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돼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처럼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데 박스 가보면 첫 번째 뭐 내보시오? 계약서 사본을 가져오시오. 다음 니은, 디귿, 니을 이런 것들을 묶어서요. 니은, 디귿, 니을을 묶으셔서 왼쪽에 뭐라고 적으시냐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고 쓰세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금표 통장 사본, 그 디귿번에 있는 건 매수인이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만드는 걸 밝히시오. 니을은 매도인이 받은 대금을 예금을 다 안 했다면 아구가 안 맞잖아요. 어디다 썼는가 밝히시오. 이런 거. 백 샀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집 팔았으면 백 사야 되잖아요. 자, 그렇죠? 아닌가요? 자,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제출해라. 근데 이걸 제출을 거부하잖아요. 3천만 원의 과태료 엄청 세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 절차 다 끝난 거 아시겠죠, 이제? 현재 우리가 안 배운 건 신고서 작성 방법만 안 배운 거예요. 이제 나중에 1, 2월 달에 배우고. 밑에 이제 해지 신고 보이세요? 이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밑줄 치지 마세요. 이번에 개정된 거니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했어요. 신고 필증까지 받았어요. 근데 계약이 뭐 됐다고? 무효, 취소, 해제됐으면
시청은 우리 계약 깨진 거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 당연히 해제 신고서라는 걸 작성해서 서명 날인에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법이라는 게 거기 잘 보세요.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넘기지 마시고 계속 거기 보세요. 제출 뭐라고 돼 있어?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언제까지나 안 내더라도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안 낼 수는 없지. 왜냐하면 계속 안 내면 계약 깨진 거 모르죠.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지나버렸을 거 아니에요. 왜 취득세 안 내려고 가산세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들고 가서 그러죠. 우리 계약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도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그때 깨도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신고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가짜 거래를 지우는 거죠. 이게 역이용된 거예요, 이게 해제 신고서 제출이 아무리 늦게 내도 제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이번에 뭘로 바뀌었다고요?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다고. 이미 통과됐습니다. 통과돼서 이번에 그냥 숫자 30을 알면 돼, 그냥 지금은. 의무만 알면 돼요. 자,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동그라미 2번, 3번은 안 읽어보셔도 돼요. 안 읽어보셔도 되고 양가로 2번 보면 제목이 뭐예요? 정정 신청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100% 암기 사항이고요. 그 박스 안에 그 여러 가지 적혀 있죠 지금. 잠깐 보면요. 이번에 정정 신청이 문제가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23회 때 나왔고 30회 때 나왔으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처음 7, 8년 동안 계속 외우기만 했어. 도대체 언제 나올래나. 이번에 드디어 나와서 우리 소원 풀었어요. 암기 코드는 오늘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격 떨어져 보인다 보니까. 네. 암기 코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나중에 암기 하셔야 돼 이거 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100% 적중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오지선다로 나왔거든요. 보통 박스 형태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정정 신청 한번 제도 이해해 볼게요. 잠깐 보시면은 처음에 계약서 내용을 어디에 담아냈어요? 신고서에다가 담아서 신고서를 제출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보세요. 신고서 낼 때 한쪽이 거부해서 단도 신고할 때 빼고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요, 안 해요? 첨부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내용이 그 신고서의 내용이 그냥 타당하면 당연히 뭘 발급해줘요? 신고필증을 발급해줘요. 근데 우리 개공이가 아까 저녁 7시에 그 일과 끝나고 그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운명 있잖아. 자자자잔 이런 거. 운명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불 끄고 향초 켜고 신고서 쓰고 그랬죠. 그러다가 또 잘못 썼네.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계약서는 200제곱미터인데 내가 신고서에 뭐라고 써서 300제곱미터로 잘못 썼으면 신고필증 뭐로 나와요? 300제곱미터로 나오는 걸 시청은 알아 몰라.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그냥 그런 거보다 하겠죠. 근데 개공이 다음날 아침에 정신 번쩍 들고 봤더니 내가 신고 잘못 쓴 거예요. 당사자 이거 알아 몰라요? 모르죠. 이거 알면 다 띄엄띄엄 볼 거 아니에요. 또 60점이라고 약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신고필증에 신고필증 받았잖아요. 이거를 내가 직접 이렇게 수정을 해요. 얼마로? 200으로 수정을 하고 개공이가 여기다가 뭘 해요? 서명 날인을 해요. 이걸 제출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신고필증을 줘요. 다행이죠. 아무도 몰랐죠 지금.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신고필증 받는 걸 뭐라 한다? 정정을 뭐 한다? 신청한다. 이렇게 해요. 정정을 신청한다고. 그럼 이건 별도 신고서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신고필증을 수정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신청이야. 신청. 신고가 아니라. 신고라고 틀리게 내지 않아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이름을 일부러 신청이라고 지었어요. 별도 신고서가 없으니까 신고필증을 수정해 내는 거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거래 당사자나 개공인은 다음에 신고한 내용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 파란 그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잘못 기재된 경우. 이게 신고필증의 박스 내용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정 신청에서 핵심이 뭐냐면 중요한 사항은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깐 잘 보세요. 이 제도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신고서를 내서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이 과정에서 이미 검증은 다 했어 안 했어요? 검증은 다 했죠. 그러니 정정 신청 들어와서 새로 줄 때는 검증을 하지 않아요. 검증하지 않고
수정에 들어오잖아요. 무조건 해줘요. 무조건. 그러니까 잘못 신고도 안 했는데 정정 신청하러 와 안 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오겠어요? 내가 이걸 제대로 200인데 이걸 300으로 그렇게 올 리가 없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소 됐나요? 전화번호 그렇지. 휴대전화번호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개공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보이시죠? 거래지분 비율이 뭐냐면 매도인이 갑과 을인데 2분의 1, 2분의 1 이거 거래지분 비율. 지분, 공유 지분 말하는 거야. 공유 지분.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 보이시죠? 건축물의 종류를 다가군데 다세대로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목도, 거래 지분도 있고요. 거래 지분하고 거래 지분 비율은 뭐냐면 잠깐 우리 얘기 좀 나눠요. 거래 지분 비율이라는 건 아까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거라고 그랬죠. 거래 지분은 뭐냐면 부동산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부동산 면적은 100제곱미터인데 30제곱미터만 사는 거예요. 땅이 전체 100인데 30만 살 수도 있잖아요. 지분만. 이럴 경우는 100분의 30 이게 이제 거래 지분입니다. 지금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하는 전례는 없는 얘기야. 자, 거래 지분 비율이라는 건 사람이다. 2분의 1, 2분의 1 이런 거 말하고 거래 지분이라는 건 전체 100제곱미터 땅인데 30만 산다는 거야. 이 동네 재개발되고 말해서 막 있는데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이걸 거래 지분이라고 그래요. 거래 지분. 그다음에 이제 면적, 대지권 비율이 뭔지 알죠? 대지권 비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내 대지권이 얼마냐 이런 거. 정말 사소한 것들만 해주죠. 이런 것들만 해줘요. 그다음 밑에 읽어드릴게요. 제가 2번. 정정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라. 그다음에 그 정정 부분에다가 서명 달인에 제출하면 돼요. 직거래면 누가 하겠어요? 당사자가 둘이 하겠죠. 중개거래일 때는 개공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번 보니까요. 당사자의 뭘 정정할 때는 주소 또 전화번호 또 휴대전화번호 이걸 정정할 때는요. 이걸 위해서 둘이 만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 이건 단독으로 서명 달인의 정정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둘이 만나려면 번거롭잖아요. 한 사람은 또 부산 살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필증은 밑에 재발급해 줍니다. 다음 변경신고는 뭘까? 제목 자체로. 이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내가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둘이 간의 계약 내용이 변경된 거예요. 이건 계약 내용이 변경된 거네요. 잠깐 실판 보시면은 이거죠. 처음에 200인데 자 300을 사는 걸로 계약 내용을 뭐 하자? 변경하자. 그러면 현재 신고필증은 200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지. 이걸 200을 이렇게 수정해서 300으로 내면 공무원은 정정신청으로 왔는지 변경신고로 왔는지 알아 몰라요? 모르죠. 정정으로 온 줄 알죠. 그러니 이번에는 변경신고서라는 걸 써내는 거예요. 정정 신청할 때는 신고필증을 수정이 되는 거고 변경 신고할 때는 변경 신고서를 내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잠깐 실판 보시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면적이 바뀌면 가격도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겠죠. 그러면 면적이 늘었죠. 이렇게. 가격도 늘었어. 그러면 당연히 이해해야 안 해요? 하겠지. 당연히 군소리 없이 바꿔줘요. 면적이 줄었어. 가격도 줄었어. 해줄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변경신고 정정신청이 들어오는 거는 검증을 안 하거든요. 검증을 안 하니까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3억이었는데 4억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바꿨다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있다가 가격도 변경신고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거죠. 나 뭐만 바꿨다고. 방금 해달라고 빨리. 검증 안 하지 않냐고 빨리 해달라고. 이럴 수 있지 않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바뀔 수가 있냐. 응? 매수인이 그래요. 아니 매도인이 와서 어제 갑자기 매수인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그래서 커피 한잔 했거든요. 그랬더니 울면서 너무 싸게 산 것 같아서 잠이 안 온다고 미안해서 1억을 더 줬다고요. 공무원이 그러겠지. 당신 엄마지? 농담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책이 만들어져 있어요.
일단 변경 신고서만 내도 돼. 근데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뀔 땐? 가격이 바뀔 땐 입증 자료를 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내용 중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 되었다? 변경되었다. 변경되면은 등기 신청 전에 신고 내용이 변경 신고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박스 읽어볼게요. 그냥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도 있고 면적 변경도 있고요. 조건 또는 기한이 바뀔 수도 있고 가격도 있잖아 거기. 그리고 중도금, 잔금 이쪽은요. 여러분 중도금 바뀌면 잔금도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도금 지급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죠. 사정상. 네, 미안하다. 3일만 늦추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 오른쪽에 시옷번 한번 이해해보면 공동 매수에서 매수인 변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매수인 중 일부가 뭐 될 때만, 제외될 때만 가능합니다. 잠깐 이쪽으로 와보시면 처음에 매수인이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분은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신고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신고했는데 매수인이 변경됐는데요. 매수인이 한 사람이 제외되었다. 그 말은 A가 되고 B는 나갔다 이 말이죠. A가 다 갖는 걸로. 이거 변경 신고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거 받아준다 이거야. 자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추가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교체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A, B, C를 부동산이라 할게요. 토지, 건축물 이런 걸로 할게요. 이걸 더 이해가 빨라요. 이걸로 먼저 하는 게 더 빨라요, 이해가. 자, 부동산 2개 샀어, 이렇게. 부동산 2개 샀고 신고했고 부동산 하나 빼기로 했어. 변경 신고 된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하나 추가됐죠, 지금. 이건 변경 신고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이거 검증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빼고 들어왔어. 이거 검증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들어오면 다시 하는 거야, 무조건. 마찬가지예요. 매수인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뭐 될 때만, 제외될 때만 변경을 시켜낸다. 일단 지금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변경 신고를 할 때는 변경 신고서에다가 서명 달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뭐는 변경이 없고요. 면적은 변경이 없어요. 면적이 변경이 없는데 뭐가 변경되었대요? 가격이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좀 의심스럽잖아요. 이러니 변경 신고서를 낼 때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만. 네. 이게 사실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악용될까 봐 그런 거거든요. 생각해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가격만 바뀌겠냐고. 더 달라면 더 줘요? 깎아달라면 깎아주냐고 계약서 쓴 다음에.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해요. 그다음 이 과태료인데 여러분 신고 쪽은 무조건 과태료밖에 없어요. 징역벌금 이런 건 다 없습니다. 신고는 무조건 과태료예요. 3천만 원은 아까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라고 써 있죠 지금. 이거. 이번에 3천짜리가 2개 추가됐거든요. 이거예요. 실제 매매가 되지도 않았는데 매매가 된 것처럼 꾸며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 아까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공인중개사법 연계해서 같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잠깐 들어보세요, 그냥. 자꾸 뒤에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공을 처벌한다고 했어요. 개공을. 3-3으로. 어떻게 했냐면, 개공이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집주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다. 꾸민. 그럼 3-3. 이쪽은 뭐냐면, 실제 매매가 되지도 않았는데 매매가 된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이게 걸리면 얼마? 3천이야. 3천이야. 네, 이렇게. 또 실제 해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해제된 것처럼 꾸며서 해제 신고했다. 이것도 다 3천. 아까 다 거짓 신고 그런 거. 거짓으로 거래된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다 3천 과태료로 되는 거예요. 자, 500만 원 이하는 읽어드릴게요. 오늘 암기 코트 다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며칠 지났다? 30일 지났다는 말이에요. 다음 2번은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문제 없고요. 그다음 3번은 거짓 신고 조장 방조 도와줬다는 말이에요. 도와줬다. 그다음에 아까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안 내면 3천이었죠. 근데 그 외의 자료를 안 내면 500 이하 과태료를 줘요. 그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는 거짓 신고예요. 가격을 거짓 신고하면 최대 5%까지 과태료 때려요.
최대 5% 때리는데 잠깐만 보시면 입문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말씀드리죠.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매매가는 7억입니다. 실제 매매가는 7억인데 이거에 7억 5천에 신고했다. 그러면 이 차액이 이거의 10% 미만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차액이 이거의 10% 미만이면 2% 때려요. 2%. 만약에 7억 9천에 거짓 신고하면은 이 9천만 원이 이 실제 가격에 대해 10% 이상 20% 미만이죠. 이러면 4% 때려요. 그 다음에 만약에 8억 5천 8억 5천에 신고하면 차액이 실제 가격이 20% 이상이죠. 이러면 5% 때려요. 이렇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에요. 되셨죠?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 그러면 2%는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과태료는 여기다 이렇게. 이건 1,400, 2,800, 3,500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태료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배워요. 이걸 신고하잖아. 내가 포상금 받아요. 포상금은 과태료의 20%를 띄워줘요. 그러니까 3천 이거 7억에 8억 5천 신고 이거 거짓 신고하면은 7억에 5% 얼마예요? 3,500만 원 과태료 부과됐죠. 여기 20% 700만 원 내가 받는 거예요. 포상금을. 우리가 갈 길이 이제 거의 정해진 것 같다. 자, 그러네요. 네. 꽤 많이 주죠? 꽤 많이 줍니다. 포상금이. 네. 이런 제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잠깐 실판 보시면 이것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제 거래 신고 다 끝났어요.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A랑 B는 거래 매도 매수인입니다. 이자는 개공입니다. 당사자가 개공한테 거짓 신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개공이가 이걸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거짓 신고 요구한 점 찾아보세요. 얼마 과태료죠? 얼마짜리 과태료죠? 거기 500만 원짜리 2번에 섞여 있죠. 거짓 신고를 뭐 한 자? 요구한 자. 그럼 A랑 B는 얼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거짓 신고 개공은 얼마짜리예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가 되죠. 밑에 거짓 신고.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두로. 나 혼자 거짓 신고 할 수가 없다, 이건. 반드시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거짓 신고 들어간다면.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이해하면 됩니다. A, B가 개공한테 거짓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개공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법을 절대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걸리면 큰일 납니다. 됐죠? 당사자가 개공한테 이 사장님 왜 이런데? 아마추어인가? 아 진짜 나 이거 잘못 들었는데 부동산? 아 해줘. 됐죠? 갑이 안 된다니까요. A, B가 진짜 장난 아니네. 어이없어. 이럴 때면 좀 공감 좀 해주고 그러지 마요 좀. 혼자 연기하기 참 힘드네. 막 이렇게 막 표정 내주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당사자가 뭐라 했다고? 정말 어이없네. 나 장난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좀 해줘봐. 개공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나 빠질 테니까 당신 둘이 해. 됐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신 둘이 뭘 하는 걸? 거짓 신고하는 걸 도와줄게. 도와준다. 조장, 방조.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냐면 일단 계약서 아까 쓴 거 있죠? 다 찌죠? 그리고 직거래로 매매계약서 다시 써. 오케이? 자, 그리고 신고서도 직거래로 얘네 둘 다 사인하는 걸로 직거래로 써. 자, 됐고. 복비는 뭘로? 현금, 카드, 입금. 현금. 네? 현금으로. 그다음에 영수증. 그게 어딨어? 말도 안 되지. 전화번호 다 지워. 카톡 차단. 됐어요? 삭제가 안 되잖아. 차단. 길 가다 만나면 모르는 사이야. 우리 모르는 사이야. 그리고 걸리면 직거래. 오케이? 나 모르는 사람이 완벽하게 할 거 아니야.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당사자가 뭘 했어요? 거짓 신고했는데 걸렸어요. 걸리다 쳐봐요. 이때 당사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 사실은 저 사장님이 도와줬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A, B는 직거래일 때는 신고 의무자죠. 근데 중개거래가 되는 순간 이자는 뭐가 되느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4년 전까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위반했을 경우에 이 과태료를 불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거짓신고 조장 방조와 신고 의무자 아닌 자인데 거짓신고한 거 이 두 가지 한 세트를 신설하게 돼요. 그게 바로 밑에 5%짜리 과태료 2번이에요. 2번이 뭐라고 써 있어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 저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보면 무슨가 몰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 500짜리에 3번하고 같이 한 세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500짜리 3번하고 여기 5%짜리 2번하고 같이 한 세트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예. 대충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그 정도 이해하면 되고 3번은 공통점은 다 거짓신고잖아요. 거짓신고. 1번은 신고 의무자가 거짓신고한 거고 2번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신고한 거죠. 예. 자, 됐고 밑에 감면이라는 제도 보이세요? 감면이라는 제도는 위반 사실을 뭐하면 거기 자진신고 찾았습니까?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뒷장은 아직 보지 마시고 이쪽을 보시면은 지금 당사자가 거짓신고를 요구했어요. 개공이가 거짓신고했어요. 했는데 일단 안 걸렸어요. 다행이죠. 안 걸렸는데 매수인이 지금 학원 다녀요. 학원 다니는데 오늘 이걸 배운 거예요. 나 이러다 걸리면 과태료 얼마예요? 500만 원이야죠. 매수인이 오늘 밤 잠을 못 잤어요. 걱정돼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내가 눈이 뻘개고 이러다 나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나는 마음은 아닌데 벌써 몸이 시청에 가 있어요. 시청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어제 공무원 씨 어제 갑시 다녀갔잖아요. 갑시 다녔는데 제가 그 매수인이다? 근데 우리 거짓신고했다? 이게 자진신고예요. 자진신고하면 이자는 과태료가 면제되고 얘네 둘에게 과태료를 씌우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자진신고라고 그래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거짓신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서로가 적이 되죠. 불안해서 잠을 못 자죠.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3년 전에 도입한 거예요. 더 치사하죠? 치사합니다. 근데 셋 중에 가장 먼저 온 사람만 해줘요. 얘가 다녀갔죠, 지금. 가서 A가 가서 그래요. 저도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개공 가서 뭐래요?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셋이 같이 가면 해줄까 안 해줄까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개공이 둘 다 끌고 빨리 안 와? 우리 거짓신고했어요. 셋 다 면제? 누가 과태료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만 해줍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 한 사람만. 자, 됐습니까? 네. 신고관청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말은 적발이 안 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고, 신고관청에 조사가 들어간 후라는 건 의심을 품고 관련 자료 제출해라고 요청이 날라왔다. 그 이후에 자진신고하면 50% 감경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가 들어왔다. 아침에 개공이 출근했더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하라고 서면 통지가 온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듯이 달려가야 돼요.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만 50%라니까요. 미친 듯이 들어가야 돼. 시청 앞에서 A, B를 만났다. 발로 차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1년 있다가 우리 개업할 거잖아요. 개업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이 있어요. 시청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 빠르게 가는 방법과 시청에 도착해서 어디 민원실에 누구를 찾아야 될지를 다 완벽하게 동선을 파악하고 개업을 하셔야 된다. 오늘 좋은 거 알려드렸죠, 오늘? 자,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뭐 할지는 와서 말씀드릴게요.